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은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전국의 역사 덕후들이 모이는 시간 영상실록 오늘은이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저도 이 시간 얼마나 기다렸는지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오늘 은솔 씨 얼굴에 좀 생기가 좀 도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반짝반짝하나요? 오늘 또 약간 옷도 이 곤규님 스타일로다가 입으셨고. 핑크 곤규. 이거 뭐 탑시크릿인데 제 미모에 비결이 있거든요. 탑시크릿 정도 네. 되는 걸로. 네. 어떤 건가요? 제가 요즘 또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아. 어제 바로 살이 통통하게 오른 제철 음식 전어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닌가. 지금이 또 천고마비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어 말고도 새우, 사과, 고구마, 다른 제철 음식도 정말 많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제철 음식 말고 10월의 제철 역사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79년 10월 16일 부산 지역 대학생 시민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부마 민주항쟁이 시작됐습니다. 전날이었던 15일 부산대학교에서 민주선언문이 배포되면서 부산 시내 분위기는 이미 일촉즉발 상태였는데요. 대학생들이 시동을 건 반정부 시위는 시민들이 합세하면서 규모만 커진 것이 아니라 공격 형태를 띠게 돼 경찰서, 세무서, 방송국 등 유신체제에서 손발 노릇을 하던 관공서들이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부산에서 시작된 시위는 18일과 19일 마산과 창원 지역으로 확산됐는데요. 시위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가 전에 다뤘던 것처럼 이 당시에 야당 신민당의 새 지도자 김영삼은 그해 8월 YH 무역 노동자들의 농성을 지원했고 국제 언론을 통해 유신체제를 가차없이 비판하면서 정권을 압박했습니다. 그 이후에 김영삼의 그 총재 의원직 박탈이 이루어지면서 부산 경남 지역의 민심이 크게 자극을 받은 거죠. 그렇군요. 유신 선포 7주년에 맞춰 터진 부마 항쟁은 유신 체제의 위기 의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정부는 18일 0시를 기해 부산에 비상 명령을 선포한 데 이어 20일 정오에는 마산과 창원에 위수령을 발동했고 결과적으로 1,560여 명을 연행해 그중 120여 명을 군사 재판에 회부했는데요. 강경 진압으로 시위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사살한 11.6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신 체제는 종결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197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철강제 트러스 교량이자 한강의 가장 아름다운 다리. 1979년 10월 16일 준공식을 가진 성수대교에 쏟아진 찬사였는데요. 당시 한강의 11번째 다리로 개통된 성수대교는 다리의 외관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교각 사이를 최대한 넓게 하는 트러스 공법을 도입했습니다. 트러스 공법. 이전에도 이런 공법을 사용한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다리 난간도 우리나라 기술진이 유럽 지역 교량을 보고 소형 차량의 추락 사고를 방지하도록 새로 개발하는 등 당시로서는 최첨단으로 만들어진 다리였습니다. 당시 성수대교 공사는 1977년 4월 착공돼 2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됐는데요. 당시 준공식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개통 테이프를 끊고 다리를 건너며 화려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성수대교가 받은 찬사는 15년 뒤 1994년 10월 21일 다리의 5번째와 6번째 교각이 내려앉아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비난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안타깝네요. 사고 이후엔 어떻게 됐나요? 기존의 다리를 허물고 1997년에 새로운 성수대교를 건설해서 통과 하중이 1등급으로 향상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193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33년 10월 16일 독일 수상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의 국제연맹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같은 해 1월 말 수상에 임명된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에 따른 군비 제한과 배상 지불을 지킬 수 없게 되자 국제연맹 탈퇴를 결정했는데요. 일본에 이은 두 번째 국제연맹 탈퇴였습니다. 국제연맹이 어떤 기구였나요? 국제연맹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인 1920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국제평화기구였는데요.
연합국과 패전국이었던 독일이 1919년 6월 맺은 베르사유 조약은 국제연맹의 탄생과 독일 제재 등을 담은 평화협정이었습니다. 그러면 탈퇴는 히틀러의 독단적인 결정이었을까요? 사실 탈퇴 선언 뒤에 이 결정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을 했거든요. 독일의 군축회의 탈퇴와 국제연맹 탈퇴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 당시 96%에 이르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통과됐습니다. 탈퇴 전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육군 병력은 10만 명 이내, 해군의 군함 보유량은 10만 톤 이내로 제한받았고 공군과 잠수함도 보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연맹 탈퇴가 이루어지면서 군비 확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는데요. 히틀러는 이듬해 8월 대통령 힌덴부르크가 사망하자 대통령의 지위를 겸하는 총통이 돼 독일을 군사 강국으로 발전시켰고 결국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엔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1978년에는 당시 폴란드 출신의 카롤 보이티아 추기경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들었어요. 한국 방문도 몇 번 하셨었죠? 맞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탈리아인이 아닌 사람이 교황이 된 게 455년 만에 처음이었고요. 20세기 최연소 교황이기도 했습니다. 와. 또 1793년에는 프랑스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처형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프랑스 혁명의 결과였죠? 맞아요. 루이 16세가 먼저 처형되고 이후에 마리 앙투아네트가 처형됐는데요. 사치나 허영심, 낭비벽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니면서 당시 민중들의 그 왕비에 대한 반감이 거셌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1916년에는 마거릿 생어가 미국 최초의 산화 제한 진료소를 뉴욕 브루클린에 열었습니다. 산화 제한 진료소라고 하면 이 당시에도 피임이 있었나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죠. 당시에는 피임을 말하는 것 자체가 금기였거든요. 그래서 마가렛 생어는 결국 이 진료소를 연 걸 계기로 30일간의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었고요. 그런데도 마거릿은 꾸준히 피임법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최초의 경구용 피임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